네, 정치 현안 여러 가지 사항들 많죠. 국내 정치, 또 언론, 또 국제 관계에도 다 밝으신 두 분이 속 시원하게 여러분께 뉴스에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해드립니다. 정호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신경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아침 8시에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귀국을 했습니다. 한중 정상이 만났는데요. 훈훈하고 좋은 말들이 오고 갔는데 뭐가 진전되거나 걱정됐던 부분들이 해소되는 말들은 또 있었나라는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뭐 한중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아세안 성과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평가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건 정호김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만났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가정법적으로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지적받을 네. 일인데, 그리고 사실은 또 대통령의 그 다자회담에서의 발언이 소위 특정 강국에 의한 형상 변경을 반대한다라는 그런 어떤 강고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사실은 그 확신을 못했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만나 가지고 원칙적인 이야기지만은 일단 얼굴을 이제 익힌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시원하게 어떤 현안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현안 해결은 정상회담으로 되는 건 아니고 네. 향후에도 물밑 마쿠 협상이 매우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한중 관계라는 게 실질적으로 구조로 본다면은 미중 관계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측면이 많은데 미중 정상회담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뭐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시원한 그런 맞습니다. 해결책은 없어요.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났다는 자체로 국제적인 어떤 주가라든지 그 아주 미미한 정도지만 순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아쉽다기보다는 일단 출발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미중 정상은 레드라인을 확인했고 한중 정상은 청구를 겨누지 않음을 확인했다 정도로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신 의원님 어떻게? 이번에 안 만났으면 대형 사고죠. 네. 근데 이건 일단 중국이 한국하고 일본을 만나기로 결정을 한 데 따른 것이고요. 만난 건 참 잘 됐고 안 만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돼버렸고, 그러나 변한 건 없다. 네. 뭐 하나도 변한 게 없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중국의 태도나 평가는 하나도 바뀐 건 없고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어떤 태도, 인식,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도 지금까지와 하나도 달라진 건 없다. 하여튼 계속해서 한반도 문제는 그냥 이대로 가는 건데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1mm도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한미일 연쇄회담이 열리면서 사실 인도태평양,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적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보태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은 여기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시작을 열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시작조차 못하는 거와는 상황이 다른데 어렵지 않을까요? 특히 북한 문제는 중국의 협조라든지 변화가 없이는 어렵잖아요. 북한이 사실은요, 그동안에 미국의 중간 선거 그 무렵 전후로 해가지고 7차 핵실험을 할 거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지연된다면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색을 낼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결국 핵실험을 연내에 하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의 체면이 또 땅에 떨어져요. 그 묘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이번에 한국과 정상회담을 한 배경에는 한미일이 굉장히 결속돼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네. 경각심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을 움직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지난 정권에서 상당히 그 중국에 대해서 그 시진핑의 유교에 대한 인식 이런 거에 불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입장을 맞춰주려 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중국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미일이 움직이니까 중국과 한국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두 가지 패턴은 뭐냐면, 두 번째 패턴은 중국에게 대해서 굉장히 큰 선물을 하나 던져줘야 돼요. 네. 예를 든다면 1994년에도 미국과 중국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미국이 그 당시에
최혜국 대우라는 선물을 안겨주자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요. 네. 그래가지고 북한에 대한 그 유엔에서의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그걸 굳이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네.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는 것을 이번에 선물. 확인한 거거든요. 확인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그 대만 문제라든지 미중 간의 그 경제적인 네. 그 갈등의 골이 깊어요. 여기서 선물이 있어야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거예요. 중국하고 북한이 그렇다 그래서 아주 사이가 밀착된 관계는 네. 아니에요. 시진핑 보고 당신 김정은 좋아해 그러면 아마 싫다 그럴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는 있어요. 네. 자, 한중 관계 앞으로 좀 뭔가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이런 과제들은 염두에 둬야 된다. 신현님도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한중 외교가 이제 정말로 시험대에 올라섰습니다. 네. 이번에 분명하게 윤석열 정부가 얘기를 밝혔기 때문에 아마 중국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리뷰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한중 외교를 그러면 앞으로 이 외교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에 이 외교의 좁은 입지를 어떻게 계속 펴나갈 것이냐라는 것이 시험대에 올라섰고요. 네. 한중 외교는 글쎄 뭐 선물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원칙을 가지고 하는 한중 외교 이게 사실은 최대의 무기고요. 네.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중 관계라는 큰 틀 속에서 움직이는 거고 우리가 이번에 분명하게 우리는 한미일의 틀 안에서 그 품속을 벗어나지 않겠다고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것 자체가 이미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중 외교를 어떻게 해가나야 하는 것을 정말로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가지고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네. 이제는 원칙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사안을 가야지 사안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가지고는 아마 더 갈팡질팡하는 한중 외교가 될 거고요. 위험합니다. 그렇게 예, 가서. 알겠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는 원칙 그 전략적인 선택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좀 그래도 우리의 안보를 둘러싼 또 미래를 둘러싼 뭐 경제를 포함해서 얘기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이런 주제를 말씀드릴 때마다 죄송스러운 면이 있는데 또 여러 격가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이 전용기 탑승 논란에 이어서 또 전용기 내에서 특정 언론사를 또 대통령이 불러서 면담한 것 이게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지난주에도 아마 다루셨긴 했을 텐데요. 이게 뭐 대통령실은 별 의미 없다라고 지금 이제 좀 잠재우고 있습니다만 신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아마 그 MBC 전용기 탑승 배제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네. 했기 때문에 이번에 미디어 정책은 어떻게 보면 빵점입니다. 네. 더군다나 두 기자만 앞으로 와가지고 1시간 보자.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없죠. 더군다나 네. 전용기 안에서 이런 건 없고요. 이건 뭐 지금 윤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걸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네. 아마 중앙지검장 내지는 차장검사 정도로 지금 본인의 위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거나 특히 대통령이 되면은 미디어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모든 그것 중에서 필리핀하고 두어 군데만 대통령 그 취재진들의 풀 기자단의 네네. 취재를 허용을 하고 나머지를 전면 네. 금지했거든요. 그러면서 전속 취재라는 건 전 처음 들어보는 네, 용어인데 형태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전속 취재는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취재 금지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보도자료 내고 그림 찍어서 줄 테니까 전부 다 쉬고 있어라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내고 이 뭘라고 전용기를 타고 가야 했는지를 아마 MBC를 좀 배려해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MBC를 사랑해서 그런 건가는 모르겠는데 전용기 간담회 내지는 네. 잠깐 만나는 것 자체도 안 하고 두 기자만 딱 뽑아가지고 1시간 동안 하고 친해서 잠깐 만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짓만 지금 미디어에 관련돼서 골라서 하는 거고요. 전속 취재라는 개념 자체는 걷어내야 될 거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김건희 여사 부분이에요. 예. 공식 비공식이 뭔지도 지금 구분을 못하고요. 네. 공개 비공개가 뭔지도 구분을 못하고 지난번부터 시작을 해서 뉴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일정을 다 일종의 그 전속 취재죠 지금. 네네. 지금 보니까 전속 취재로 취재가, 네, 해가지고 사후에 그림하고 보도자료 내놓고 우리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지금 하는 건데 그 전속 취재라는 말은 맞지도 않은 말일 뿐더러 미디어를 이렇게 다뤄가지고는요 자유라는 얘기를 이제 앞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4명이 취재를 간 회사는 지금 한 3,600만 원 정도를 썼는데 이 정도면 이거 대통령실에 비용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현장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전속 취재가 MBC에 대한 배려다 이런 해석까지 하셨어요. 아, 참 민망해가지고 네네. 사실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 그 해외의 그런 여러 가지 그 회담이나 정상 회의를 그 이행을 하게 되면은 주로 그 정상 외교의 내용이라든지 또는 그 의전이라든지 상대 국가의 그 정상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의 그 어떤 국격이 상승되는 그런 그림들이 그동안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굳이 그 부각될 필요가 없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비판을 받는지 좀 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채널 A 기자와 CBS 기자 네, 두 사람. 불렀다고. 그런데 갑자기 아주 수십 년 전에 네.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왜 선생님이 그 왜 자기가 그 편애하는 학생 한두 명 이뻐하는 불러다가 친구, 예. 따로 교무실에 친구를 시키고 부르면은 하죠. 예. 그 둘은 공공의 적이 되고 선생님도 그 다음부터는 존경을 못 받아요. 네. 그런데 이게 공공의 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정말 그 말문이 막힌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자를 불러서 별 의미 없는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네. 별 의미 없는 얘기를 뭐하러 불러요 전용기 안에서. 그 자체가 논란이.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보면은 대통령의 이게 그 스타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초선 의원 중에 누구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맞아요. 이게 네네. 지금 스타일이 같은 건데요. 네. 이런 식의 행태는 21세기 적이지도 않거니와 지금 SNS가 이렇게 발달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해서 궁시렁거리게 만듭니까? 뒷얘기가 네. 나오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 그 풀 기자단 취재에 대해서 그렇게 상당히 뭐랄까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그만큼 그 자신이 아직까지도 네네. 그런 취재에 어떤 컴플렉스 내지는 자신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대통령의 스타일은 이제 저도 알겠어요. 네네. 만난 적은 없지만. 그런데 지금 저는 누구를 더 비판하고 싶냐면은 참모예요. 참모. 네. 그러니까는 아니 채널A하고 CBS 기자 불러와 그러면은 이건 아니 됩니다라는 말 한마디 못하냐고요. 네. 결국 수군대고 네. 불러와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왜 이런 촌극을 만드는지 참모들이야말로 진짜 쓴소리하고 내가 나가는 한이 있어도 이게 정말 대통령을 위한다면은 그렇죠. 해야 돼요. 근데 네. 대통령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신을 먼저 생각하니까 군소리 안 하고 시키는 대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으로 본인을 알고 있지 않는 것 같다. 21세기적이지 않다. 참 정말 두 분의 날카로운 말. 물론 애정 어린 날카로운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상이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건희 여사는 아까 이제 신경민 의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미리 좀 기획되지 않고서는 이제 할 수 없는데 최근에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빈곤 포르노라는 사회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포르노그래피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윤리위 제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더니 81년도에 덴마크에서 일하는 요르겐 리스너라는 사람이 처음 쓴 말입니다.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인데 이게 정치권에서 이렇게 두드려 패고 싸울 일인가. 물론 또 원인 제공한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공개된 비공개에 대해도 좀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은님부터. 사실 물론 이제 그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내조를 해서 그 대통령과 어떤 그 정부의 어떤 그 위상을 좀 올려보겠다라는 노력의 일환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기획의 그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찍어서 네네. 내보냈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런데 바로 그 장경태 의원의 빈곤 포르노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사실은 이 그 뭐라 그럴까 그렇게 기획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통령실이나 또는 영부인 쪽이나 그런 말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뭐가 다른가 싶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저는 얼마나 또 이걸 빈곤 포르노라는 말 저 처음 들어봐요. 아, 네. 또 찾아봤겠죠 열심히. 네. 근데 이런 말은 설사 어떤 학자나 전문가에 의해서 쓰여졌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배우자를 향해서 쓰는 거 이것만큼 부적절한 일은 저는 없다고 그거 이런 표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서로 그냥 거의 그냥 그 폐부를 찌르고 막 그냥 상대방의 심장을 겨누듯이 이런 식의 극한 표현이라든지 또는 이런 양극화된 이런 정치에서 사실 유권자들은 더 참담함을 느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참 뭐 대통령의 외교 순방과 안보 관련 경제 관련 얘기만 집중돼야 되는데 또 김건희 여사로 화살이 돌아가면서 빈곤 포르노는 물론 오래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빈곤 마케팅이라는 말은 많이 있었는데 빈곤 네. 포르노 얘기는 이번에 저도 처음 듣는 것 같고요. 아니 뭐 누구 어떤 배우를 담건 뭐 저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를 담건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싸움을 하는 것은 저는 뭐 맞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근데 글쎄 그 공식 영부인들 공식 일정을 가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했다라고 판단하면 뭐 할 수는 없는데요. 네. 그 공식 일정도 가고 병원도 가고 네. 이렇게 일정을 짜는 것이 제가 아마 그 비서실 참모였다면 그렇게 조언을 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뉴욕 일정, 캐나다 일정하고 이번 일정을 보면은 대통령실이 이 영부인 문제에 너무 지금 신경을 쓰는 나머지 공식과 비공식과 공개와 비공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네. 같아요. 특히 뉴욕 일정에서 참전용사 요양원을 가고 캐나다 국립박물관을 가는 것은 공식 일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심장병 그 환자 병원하고 집을 가는 것은 이것은 공식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것도 공식성이고요. 네. 공개 일정으로 해야 돼서 풀기자를 배치하는 게 맞고요. 이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비서실이 대통령이건 부인이건 간에 뭐가 인지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6개월이 넘었고 지금 벌써 외유 이 정상회의 일정이 3번째인데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고 그 우선순위도 잘 모르고 이렇게 되면은 본질을 가립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다 해외 외교적 일정인데 국면이죠. 본질을 네. 가리는 거고요. 빈곤 포르노라고 한 것은 저는 야당 의원이 잘못한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용어를 충분히 또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쓴 말이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정리를 하고 저희가 이어서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또 민주당 수사 관련된 상황, 대장동 수사 관련된 상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